안녕하세요. 김현전장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 근데 그런 분이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애들을 가르칠 때 겪는 어려움, 이제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 가르치고 테스트를 보고 봤는데도 여전히 너무 많은 오류가 있고, 아니, 이 정도 됐으면 6-7번을 반복했으면은, 알 때도 되지 않았나? 뭐가 어려움이냐면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거죠. 내가 지금 이거 지금 헛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맨날 1, 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3, 40등 하는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를 만났을 때, 얘 가르칠 희망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가르치기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이 다 빠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명문대를 나오셨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수학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아빠가 수학을 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애가 수학을 못해. 수학을 못하는 게 노력이 부족하다. 딱 그렇게 단정을 짓는 거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할 건 다 해. 학원도 다니고 숙제 다 하고 뭐 해요. 하는데도 아빠가 생각하는 그거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왜냐 아빠는 성적표도 항상 보면은 올 수고 늘 100점이고 늘 거의 만점에 가깝고 그러니까 당연히 명문대를 갔겠죠. 근데 애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가 노력이 부족하니까 70점, 80점밖에 못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니야, 나는 나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요. 근데 아니야, 너는 안 하니까 그 점수야. 이렇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 7, 80점 맞는 아이가 90점도 맞을 수 있고 100점도 맞을 수 있겠죠.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면은 그냥 하늘이 감동할 정도의 노력을 하면 극복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늘이 감동할 정도의 노력을 하는 아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떤 원동력이 있어서 잠을 2-3시간 자면서 남들이 한두 번 보면 알 거를 이런 친구들은 10번, 20번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갈등을 겪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종종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선생님이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해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학생이 답답하고 야 이거 가르쳐봤자 이거 답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일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느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떤 아이들한테나 각각의 다 이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세팅을 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부로 쭉쭉 나갈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얘는 조금 미흡하지만 또 기본 소양을 갖춰서 또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또 다른 분야로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른데 어떤 어머님들은 또 그래요. 우리 애를 숙제를 많이 내달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근데 숙제를 많이 내주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줄 아시거든요, 어머님들이. 근데 그 숙제를 많이 낸다는 것 자체가 그 숙제를 소화하는 역량을 말을 하는데 숙제를 제대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숙제를 많이 내죠. 예를 들어서 1시간 하는 분량의 숙제를 냈었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애들은 숙제만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그러니까 숙제를 3-4시간 하는 걸 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3-4시간 분량의 숙제를 냈을 때 과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지구력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호흡이 길지가 않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숙제를 많이 내면 공부를 잘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 숙제를
정말로 제대로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중간에 그 숙제 때문에 나가 떨어지거나 아예 공부를 포기하거나 아예 학원을 거부하거나 뭐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멘트가 뭐냐면은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말씀을 방송에서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도 어머님들 상담할 때 종종 같이 이제 멘트를 쓰기는 해요. 뭐냐면 공부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다. 잘 하려는, 그러니까 공부로 획을 긋는 그 소수의 애들의 얘기고 공부는 그냥 학생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잘하던 못하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계속 대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관계나 대인 사회생활 할 때 밑바탕이 되는 그런 것들도 배우고 또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어려운 것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또 해결해내고 테스트도 보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계속 대뇌 발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움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애가 뭐 서울대 의대 못 가요. 못 가는데 그러면은 서울대 못 가니까 뭐 공부하지 말아야 되냐.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럼 공부 포기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학창 시절에 공부는 다 해야 되는 것이다.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멀쩡히 잘하는 애, 중간 정도 하는 애, 10번을 반복해도 못하는 애 이게 다 학습 역량이 다르다라는 거는 어머님들도 요즘 다 아세요. 어머님들 요즘 뭐 다 책도 읽으시고 뭐 유튜브 방송도 다 보시고 교육에 관심 많으시면 거의 전문가 뺨칠 정도로 아시는데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선생님께서 이제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애를 가르칠 때 답이 없다. 이제 이렇게 내가 얘를 왜 가르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고 좀 가르쳐봤자 희망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는 그냥 해야 되는 것이지 모두가 다 잘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 오은영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이거를 많이 인용을 해서 어머님들한테 특히나 공부를 아이가 못하는데 공부를 잘했으면 하고 바라는 어머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세요. 선생님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수학, 국어, 뭐 사회, 과학 뭐 영어 할 거 없이 다 점수가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숙제 좀 많이 내주세요 막 그러는데 숙제를 많이 낸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또 자식 문제다 보니까 이제 좀 답답함이 있죠, 당연히. 저도 제 자식을 보면 답답한데 당연히 그런 건데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애를 가르쳤을 때 아니 어떻게 이걸 이해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넓은 시야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그래도 대뇌 발달이 일어난다. 그래도 배움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이나 어떤 곳에서든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정말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암기력이 부족하고 이런 친구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이 땅의 선생님들께 저는 정말로 감사의 말씀과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 힘내자고요. 화이팅!